우리는 이제까지 성염색체 유전, 그리고 귓불이라든가 혀 말기와 같은 그런 유전들의 이제 가계도 분석을 했었고요. 성염색체와 관련돼서 유전되는 정록생맹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어떤 유전병, 이건 실제로는 이렇게 연구를 하겠죠. 어떤 유전병이 있었고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병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유전병,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세 개의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가계도 분석 순서대로 차분차분하게 가셔야 됩니다.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엄마, 아빠, 그다음에 큰오빠, 그다음에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 일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병, 형질, 여기서 유전병이네요. 이 유전병이 누구에게나 있는지, 엄마 아빠한테 있고, 그리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한테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성이냐 또는 열성이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니 얘는 우성인가요, 열성인가요? 네, 우성인 것 같아요. 유전병이 우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을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열성이라면, 이 유전병이 열성이라면 열성의 부모 사이에 나온 아이들은 모조리 똑같이 열성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열성은 순종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성 순종인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자손이 가질 수가 모조리 똑같이 열성 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전병 부부가 유전병이 아닌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병이 우성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조금 낯설어요. 유전병이 우성일 수 있어요. 유전병은 우성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유전병들이 열성이 많은 이유는, 왜냐하면 우성 유전병인 경우들은 대부분 바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성으로 유전병을 가진다. 그러면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성순종일 경우, 그 다음에 잡종일 경우, 이 두 개가 전부 다 유전병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전자를 아예 안 갖고 있는 이 경우에만 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유전병이 치명적이다, 그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는 특히 이제 치명적이라면 대부분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거예요. 유전병이 많은 경우가 열성인 경우는 이런 거죠. 이런 경우 열성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유전병이 아닐 거고요. 얘는 유전병이지만 이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유전병이 안 드러나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인자라고 했죠. 보인자가 있고요. 얘는 이제 유전병으로 이제 아마 치명적일 경우에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가 보인자 때문에 계속 살아남아서 가계를 통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들은 열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전병도 우성으로, 만약에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병이 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상염색체 유전이냐 또는 성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건 X염색체 연관이냐 Y염색체 연관이냐 이건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Y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자도 지금 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유전 인자가 Y 위에 있다면 여자가 걸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걸 일단 지우고, 그럼 성염색체 X염색체 우성이냐 또는 상염색체 우성이냐, 이 두 가지만 케이스만 이제 골라주면 될 건데요. 이제부터는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성염색체 X에 있고 우성이다 라면 이것이 맞을까를 생각해 볼 건데요. 아빠하고 딸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염색체 위에 있고 우성이다, 그렇다면 이 아빠가 지금 유전병을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성염색체에 지금 유전병이 있고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딸은 어떨 거냐면, 아빠는 기본적으로 성을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빠는 Y가 아니라 딸에게 X-를 줄 건데요. 어쨌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히 이 유전병 우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유전병이어야만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성염색체 우성이다 이게 맞다면 그러면 어때요? 유전병 아빠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전병 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여기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성립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것이 어떤 지표가 또 있냐면 정상 엄마예요. 정상 엄마의 경우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염색체 우성인 경우에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열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여야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 아들은 전부 다 어떨 거예요? XY 정상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상 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 다행히 상염색체 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는 유전자형을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유전자형인데 확실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확실한 것은 뭐예요? 열성, 자손부터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열성이, 얘가 정상이죠. 열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정상을 스몰 a, 유전병 이런 사람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라지라고 하죠. 이 정상 여자, 이 사람은 이제 열성 순종이고요. 얘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찾으라 이거죠. 주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열성의 부모나 또는 자손을 중심으로 찾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상태였을 것이고 그래서 스몰에를 줘서 이 사람이 이제 열성 순종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이 유전병을 나타낸 것은 유전병 인자, 우성 유전병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들은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나 또는 이거일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억이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이니까요. 이 기억이라는 사람을 만든 부모를 한번 보죠. 부모는 라지 A 상태고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가지, 라지 A, 스몰 a.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라지 A, 스몰 a입니다. 라지 A, 그러면 이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스몰 a가 나올 거고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기억이라는 이 사람은 어쨌든 유전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병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정상 유전자죠. 이것은 일단 우리의 가능성에서는 지워도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유전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얘가 기억이 정상 유전자, 정상이 누구였죠? 예, 스몰 a입니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은 전체 3에 대해서 2개, 그러니까 3분의 2. 이게 이제 3분의 2 확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이번에는 이제 어떤 유전병 여부를 표현한 명인의 집안의 가계도입니다. 이것도 어떤 유전병이니까 순서대로 해보죠. 일단 가계도 파악하고요. 유전병이 아닌 사람은 하늘색, 유전병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따져줘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 가족을 보니까요. 이 하늘색, 그러니까 유전병이 아닌 사람이 우성이고 이게 열성인 것 같아요. 유전병이 이번에 열성이네요. 그죠?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전병 형질은 우성이 아니라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답이 보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이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성염색체 Y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여자 때문에요. 그래서 아닌 것 같고요. 성염색체 X 열성이냐 X 염색체이고 열성이냐 이걸 이제 따져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빠와 딸 그리고 엄마와 아들 이 관계를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열성이다 라고 하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정상 아빠 잠깐 안 나오네요.
정상 아빠한테서는 반드시 정상 딸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요, 아빠라는 사람은 정상이라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 X 위에 지금 유전병이 있다면 안 갖고 있어야 지금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아빠라는 사람은 딸에게 반드시 뭘 주냐면 X라는 걸 줍니다. 정상 유전자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여기에다가 뭘 갖고 있든 간에, 그렇죠? 유전병을 설마 갖고 있더라고 해도 어쨌든 이 유전자 열성, 얘는 유전병 열성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정상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엄마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정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상 아빠는 정상 딸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유전병을 가진 엄마인데요. 유전병은 열성이기 때문에 엄마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이걸 가지고 나오죠.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사람은 Y를 아빠한테 받고 X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병 엄마에게는 반드시 유전병 아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맞느냐를 찾아보면 유전병을 가진 유전병이 아닌 아빠, 정상 아빠죠. 정상 아빠 밑에 유전병을 가진 딸이 나왔네요. 정상 아빠인 정상 딸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네요. 벌써. 그죠? 유전병 엄마가 있나요? 이 가족의 유전병 엄마는 없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 케이스로는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래서 일단 X염색은 아니고, 그렇다면 뭘까요? 상염색체 열성인 거죠. 자, 결론은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쉬울 것 같아요. 유전병이 아닌 사람, 이게 우성이니까 라지 A, 얘는 이제 스몰 a 이렇게 해주고, 확실한 사람 해줘야겠네요.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얀색들, 얘들이 이제 확실한 열성 순종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으로 가죠. 얘 때문에 1번과 2번은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이라고 한 애는 얘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라고 한 애는 알 수가 있는데요. 아빠가 무조건 어쨌든 20A를 줬고, 그리고 어쨌든 표현형으로는 우성 표현형이 나오니까 유전병 아닌 걸 갖고 있고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하나 줬을 거고 엄마가 하나 줬을 거니까요.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나 어쨌든 표현형적으로는 유전병이 아니니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었고요. 그리고 1번은 유전병이 아닌, 그죠? 그 다음에 유전병을 가지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잡종입니다. 어머니 유전자형은, 여기서 어머니라고 한 사람의 유전자는 2번과 같죠. 맞고요. 영희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병 아닌 대립 유전자를 하나 받았다. 영희는 어머니로부터 유전병이 아닌다 라고 하는 것은 요게 라지 A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유전병 아닌 대립 유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유전병을 가진 대립 유전자를 받았겠죠. 말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X. 답이 사실 2개입니다. 답 2개 이렇게 썼어야 했는데 제가 검토를 잘 못하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2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번 조금 좀 패턴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패턴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이제 케이스들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전병이 이것이 우성일 경우, 특히 이제 X염색체 우성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케이스들이 이런 게 있어요. 유전병 아빠가 유전병 아들, 정상 엄마 정상 아들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성일 경우를 가정을 했으니까요. 어때요? 여기의 경우에는 유전병을 가진 아빠, 그죠? 이 사람 정상 엄마, 이분은 이제 열성이죠, 그죠? 열성 엄마가 열성 아들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경우 이제 X염색체가 열성인 경우, 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열성 여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성 엄마 그리고 열성 아들. 공식 첫 번째가 나오네요.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열성 엄마는 열성 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염색체, 이것이 X염색체에 있느냐를 확인할 때는 첫 번째는 열성 엄마는 열성 아들을 가진다. 이것을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공통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빠랑 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시면요. 일단은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대우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유전병 아빠는 유전병 딸을 가져요. 요 경우에.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을 바꿔주면 요거 이제 우리 그 명제 학시 아시나요? P는 Q다. 이걸 이제 명제라고 하죠. 얘가 이제 참이면 반드시 참인 것이 있습니다. not Q는 not P. 이것은 이제 대우라고 하는 건데요. 요 경우에는 유전병 딸, 그럼 유전병이 아닌 딸은 유전병인 아닌 아빠를 갖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유전병이 아닌, 그러니까 정상 딸은 정상 아빠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바꿔주면 정상 딸은 여기서 열성 딸입니다. 열성 딸이 열성 아빠를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가능한가요? 네, 이 경우에서도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보죠. 여기서도 이제 대우를 써주면요. 정상이 아닌,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진 딸, 뭘 가지냐면 유전병 아빠를 갖는다. 이 말과 같은 얘기고요. 여기서 유전병이 열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성 딸은 열성 아빠를 갖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상염색체냐 X염색체냐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간에 일단은 첫 번째는 열성 엄마, 이 사람은 반드시 열성 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성 딸은 열성 아빠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찾으시기가 좀 흔하긴 한데요. 근데 그래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저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의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 확인, 그다음에 맨 처음에 우선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X염색체의 우성 또는 X염색 열성이라면 하면서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염색체, 성염색체 아닌지 아니면 상염색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교과서 단원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집안의 어떤 유전병 가계도를 보자 이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까요? 일단 가계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정상, 하얀색이 유전병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성이냐 열성이냐 따져보니까 하늘색이 우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X염색체 혹시 Y는 이미 벌써 지웠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어서요. X염색체 열성 유전병이 지금 열성이니까요. X염색체 열성이냐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보시면 일단 열성 엄마는 없어요. 여기에 그죠? 다 우성 엄마들입니다. 그리고 열성 딸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열성 딸이 반드시 열성 아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빠가 우성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X가 아닌 거죠. 그죠? 의심이 가신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전병 열성이라 했으니까요. 이 아빠가 정상이란 얘기는 요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딸한테는 반드시 얘를 줬어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아무리 얘를 준다고 한들 어쨌든 이 유전병은 열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전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인자여야 되는 거죠. 정상 보인자.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X열성이 아니고요. 뭐가 맞아요? 상념색체 열성입니다. 이게 나온 거죠. 일단은 문제, 유전병은 상념색체, 네, 상념색체예요. 왜냐고 쓰려고 한다면 어때요? 나, 정상 아빠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유전병을 가진 딸이 나왔으므로 이게 이제 요 부녀 관계가 아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가와 나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날 경우 이제부터는 염색체 유전자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유전자형을 이제 따져보면 근데 이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념색체 열성이랑 알았으니까요. 유전병인 사람 확실한 사람들을 다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을 찾읍시다. 찾아주면 얘 때문에 인해서 가와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아이들을 또 낳았다라고 한다면 가와 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곳은 멘델의 자손 잡종 1세대 같네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은 어떤 거예요? 얘죠? 그러니까 4분의 1일 것이고요. 그죠? 나머지들은 유전자병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또 유전병을 가졌고 그런데 아들이야. 그렇다면 아들은 이제 태어날 아이는 아들 아님 딸이니까요. 그래서 8분의 1, 즉 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제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럼 말리고 그럼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 조금 잘 못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개로 싹 지우고 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